저는 31살이고요. 지금 대구 수성구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가족 전체가 수학학원을 어렸을 때부터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자연스럽게 강사의 꿈을 꾸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 시작은 21살 때 영어 과외를 시작하면서였고요. 학업보다는 강사 일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성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과외를 계속 이어서 해오다가 오빠가 운영하는 수학학원에서 강의실 하나를 임대를 해서 영어 수업을 시작하였는데요. 수학학원은 굉장히 잘 돼서 학생들이 바글바글한 반면에 저희 강의실에는 정말 파리만 날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제가 정말 많이 자괴감도 들고 자신감도 떨어지면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티다가 결국 나와서 공부방을 차리게 되었고요. 그때 나이가 26살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우연히 황 대표님의 카페를 보고 연락을 드려서 올인원 강의를 듣게 되었고 공부방을 나름 성공적으로 운영을 4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방 할 때 그 올인원 강의를 듣고 KTX를 타고 대구까지 한 2시간 반 정도의 거리였는데 올인원 강의 후에 이렇게 프린트물을 만들어 주시면 그걸 KTX에서 정말 중얼중얼 소리를 내서 정말 많이 소리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거의 기계식으로 외우듯이 그 프린트물을 계속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게 상담에서 실전에서 기계적으로 툭툭 말이 튀어나오고 이제 긴장감이 많이 사라지는 그런 효과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졌고요. 상담에서 등록률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여러 번 읽어보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상담을 앞두고 조금 긴장이 되거나 고민이 될 때는 그 예전에 받았던 그 자료들을 이렇게 파일에다가 다 꽂아놓고 상담 한 20분 전부터 계속 소리내서 그 대표님이 만들어주신 자료를 중얼중얼 소리내서 읽는 게 지금도 가장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한테는 홍보와 상담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는데요. 공부방 할 때 당시만 해도 제가 20대 중후반 정도의 나이였기 때문에 조금 센 학부모님들이 방문 상담을 왔을 때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른들을 상대하는 방법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대표님께서 올인원 강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주셔서 그런 두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 대표님이 만들어주신 전단지로 정말 한 달에 몇십 명씩 신규가 들어왔고 또 그 광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화가 수십 통씩 올 정도로 효과가 아주 대단했었고요. 또 그 수십 통의 전화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문 상담을 했을 때 상담이 99% 정도 등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신규만 들어온다면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저의 커리를 고집을 했었는데요. 막상 신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제가 고집했던 커리가 좀 더 길을 잃게 되고 대표님이 알려주신 커리로 진행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신규들을 쳐낼 수 있는 역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방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게 지금 기억나는 거는 아파트 1층에서 공부방을 했었는데요. 현관에 아이들 신발이 정말 이렇게 막 수북히 쌓여서 더 이상 발 디딜 곳이 없는 현관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가장 뿌듯하고 우리 공부방이 잘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공부방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이끌어 주셨고 이미 또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그냥 성공비 카페에 들어가서 여러 선생님들의 글을 보면서 힘을 얻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딱 공부방 수준의 혹은 강사 수준의 자질만 있었던 것 같아요. 학원을 나와봐서는 정말 다른 차원의 능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 또 운영이라는 게 사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또 이윤을 내는 쪽으로 제가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표님께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대구에 아주 크게 터지게 되면서 공부방 분위기에 조금 쇄신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또 4년 정도 공부방을 혼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도 공부방 분위기가 조금 지겨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운영은 뭐 그럭저럭 되는 것 같았는데 모든 결정에 있어서 이게 맞는지 항상 확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분위기 때문에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에 잠을 좀 못 이루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혼자 헤쳐나가는 것보다 대표님이 코치해 주시는 게 정말 천지 차이로 느껴졌고요. 또 직접 대구로 내려오셔서 학원 전반적인 것들을 코치해 주시면서 제가 많은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냥 애들만 모아주는 홍보와 상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수업적인 커리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강의 후에 느낀 점은 그냥 강의가 끝났다고 입 닦으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에게 연락해 주시고 관심을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사실 모르는 게 있을 때 물어볼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원장님들에게는 정말 든든하게 느껴지시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또 학원 오픈 초기에 작년 11월에 코로나로 다 학생들 좀 떨어져 나가고 한 20명대 정도의 학생들을 데리고 학원을 오픈했을 때 조금 막막하기도 했었는데요. 1월 달쯤에 대표님과 컨설팅을 직접 하고 나서 4개월 후에 80명이 넘는, 지금 현재 83명 정도 되는데요. 4배까지 느는 정도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당연히 수입은 더 많아졌고요. 또 학원 기반을 잡아가는 중이라서 매일 출근은 하고 있어서 몸은 조금 힘들지만 이렇게 기반을 잡아가다가 곧 5일 정도만 출근해도 돌아갈 것 같고, 또 가까운 미래에는 대표님 말처럼 오토로 또 학원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질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삶의 질이 달라진 것. 또 공부방과 가장 큰 차이는 간판이 있다 보니까 그냥 간판을 보고 들어오시는 신규 상담도 굉장히 많고요. 공부방보다 훨씬 더 학생 소개, 학부모 소개가 좀 더 빠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출판사 업자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영업사원들이 제가 공부방을 할 때는 저를 굉장히 무시했었는데요. 요새는 들어와서 이렇게 원장님 할 때 학원 하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힘든 점도 물론 있겠죠. 힘든 점은요, 공부방은 정말 알짜 수입이에요. 나가는 돈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학원은 이렇게 덩치가 커질수록 여러 가지 관리, 운영 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게, 지출이 훨씬 더 많다는 게 느껴지고요. 또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신경 쓸 게 더 많고, 또 상담 전환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에요. 하루를 거의 떼어놓고 해야 될 정도로 큰 업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랑 학생 얼굴이랑 이름 매칭이 잘 안 되는 일,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학부모님이 전화 왔을 때 누구 엄마예요? 라고 하는데 그게 누군지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는, 아직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학부모 학생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학생 관리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칭찬 제도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숙제를 해오거나 단어시험 100점을 맞거나 뭔가 여러 가지 학원에서 열심히 한 성과가 보일 때마다
이렇게 스탬프를 찍어주고 있어요. 학생 스탬프 판을 만들어서 수업 끝나고 스탬프를 찍어서 그 스탬프 개수가 모이는 것마다 간식으로 교환하거나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쓰고 있고요. 초등부들이랑 중등부들한테 조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모 관리는 그날 이 학생이 수업한 내용들과 테스트한 내용들, 여러 가지 수업 때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매시간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학습 매니저를 고용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인건비가 드는 일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좋은 점이 학부모님들과 전화 통화를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기억이 안 나거나 어떤 학생인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 레포트들을 보면서 학부모님들과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상담할 때 조금 더 수월한 것 같고 어머님들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카톡 문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주기적으로 주고받고 있고요. 전화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게 상담일지 차트를 만들어서 꾸준히 전화 통화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올해 무조건 100명 찍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올해는 200명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일단 200명까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 거고요. 또 이번 중간고사 성적을 굉장히 잘 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대표님한테 구매했던 교재들 그걸 완전히 제 걸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제가 4층 건물의 3층에서 학원을 하는데 2층에 이렇게 혹시 자리가 나게 되면 확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투자를 해야 결과가 나온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조금 변화가 필요하시다면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경험은 시간이 만들어주겠지만 저처럼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그 경험을 돈을 주고 사는 게 가장 빠를 것 같고요.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사실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대표님한테 저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가장 후회하지 않고요. 그 당시에도 여윳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적금을 다 깼습니다. 하지만 절대 지금 후회하지 않고요. 공부방이 잘 된 것 이상으로 계속 연쇄적으로 학원이 확장되고 앞으로 더 잘 될 거 생각하면 그 투자가 절대 아깝다라는 생각이 안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 원장님들도 조금 변화가 필요하실 때는 투자를 과감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궁할수록 조금 더 멀리 바라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